예, 안녕하십니까.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신문,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 재판이 아니고 그 징계가 옳으냐 그러냐를 하는 것은 본 재판이고, 이건 심판이 오래 걸리죠. 그 재판을 하는데 그 본 재판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흔히 부르죠.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.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. 본 재판은 징계의 내용, 거기도 절차는 광녀가 되지만 징계의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. 이 징계가 이 내용상 옳으냐 하는 부분이죠. 근데 이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절차, 또 빨리 이것을 이 징계 부분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확정을 지어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될 이익이 있느냐,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. 가처분 신청에서는. 이미 지난번 직무배제 때의 행정법원의 심판을 보셔서 모두 다 알지만, 거기에서는 징계를 앞두고 이 직무배제가 필요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따져봤죠. 그때 심판 결과가 나와서 이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시도 비워두기 힘들다. 그래서 그 징계가 있기 전에 이런 직무 배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를 했죠. 이번은 또 좀 다른 게, 그때하고는 이번은 징계가 이미 끝났고 대통령 재가까지 이루어진 것이죠. 오늘 재판의 쟁점은 법무부 쪽에서는 이미 이 징계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난 행정행위다. 이걸 다시 뒤집으면 대통령의 어떤 행정행위,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해도 좋고요.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. 좀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대통령의 징계권을 훼손하게 된다. 이렇게 법무부는 주장을 할 겁니다. 윤석열 측에서는 이 징계위의 내용보다는 징계위가 열려서 징계를 하게 되는 그 절차가 너무나 위법부당했다. 그 절차가 너무나 위법부당했기 때문에 일단 이 징계를 집행하는 것을 취소하고 정지시키고 복직시킨 다음에 징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게 맞다.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. 한쪽은 대통령이 이미 재가를 한 행정행위다. 한쪽은 이 징계위의 절차가 너무나 위법부당했다. 이것이 맞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느냐?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죠.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중요하고, 당장 지금 큰 이 수사들이 걸려 있는데, 원전 수사를 비롯해서, 그런데 차질을 빚게 되니까 중요한 것이고요.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도 있어서 직무정지가 된 적도 있는데,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그렇게 무게감 있게 볼 필요가 있느냐, 이렇게 법무부 쪽에서는 주장할 수도 있고요. 검찰의 독립성,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, 이렇게 윤석열 측은 또 주장을 하겠지만,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쪽에서는 이걸 다시 뒤집는다면 그 대통령의 징계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. 징계 절차의 적법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법무부 측에서는 징계 절차에 위법부당한 점은 없었다고 할 테고, 윤석열 측에서는 모두 그게 위법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니만큼 따지게 될 법리는 좀 다릅니다. 이 본 재판부하고는 달리. 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판사, 재판부도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, 이미 자료는 다 제출이 되죠. 선입견을 갖지 않고 아마 재판에 임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자세를 갖출 겁니다. 이 재판장인 홍순욱 부장판사가 7년 전에 어느 한 신문에 원님 재판은 안 된다. 법리에 맞게, 법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.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라는 칼럼을 썼다고 해서 객관적인 재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는데, 저는 어느 판사든 원님 재판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. 법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건 판사의 가장 기본이고요. 꼭 홍순욱 부장판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다, 이렇게 보입니다.
추미애 장관 측의 주장은 간단합니다. 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 처분이란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다. 그러니까 지난번 직무배제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직 2개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.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위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이번에 본질이다.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절차의 위법 부당한 점을 강조를 합니다. 윤석열 총장 측이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을 두고 청와대든 지금 집권 여당이든 벌떼처럼 일어나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총장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라고 했다가 이제 꼭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건 정치적인 해석이니까 일단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. 모두 재판에 겨냥한 또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얘기들입니다. 청와대도 대통령은 단지 제가했을 뿐이지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라고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. 정치적인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. 여당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윤석열에 대해서 감히 대통령에게 맞상대를 하려고 하느냐, 사퇴해라, 물러나라 라고 합니다. 징계 중인 공무원은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. 그런데도 물러나라고 공박하는 것은 정치적인 압박이고,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이런 건 내지 말라는 소리죠. 사표가 처리되지는 않겠지만 가처분 신청 내지 말고 사퇴 뜻이라도 밝혀라, 이런 압박이죠.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요번 징계위원회에 절차상의 위법 부당함이 거론이 될 텐데, 집중적으로 그것이 위법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요, 딱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징계위원 4명 모두가 기피 신청 대상이 되듯이 모두가 이 윤석열 징계에,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간접적으로 다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또 정치적으로 다 어느 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. 이 원님 재판이라는 겁니다. 두 번째, 징계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이거 사전에 짜놓고 하는 징계위여서 윤석열 측에 제대로 된 반론의 기회마저, 방어권마저 주지를 않았습니다. 최후 반론, 최후 진술도 하지 못했죠. 시간 정해놓고 빨리 끝내자는 거였죠. 이미 정해진 것, 그런 식으로 징계위를 운영한 것 모두가 보았던 부분입니다. 결론은 상식선으로 돌아오면 된다,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저는 이번 재판은 인치와 법치의 대결이다. 법의 지배냐, 인의 지배냐, 사람의 지배냐, 사람이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냐, 법이 객관적으로 법 앞에서 평등한 지배를 받는 것이냐, 이 문제라고 봅니다. 법의 지배가 가능하지 않으면 그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. 윤석열 총장이 우리나라처럼, 아직도 우리나라는 관료주의적인 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대통령과 맞선다는 건 굉장한 용기와 배짱을 얘기하는데, 이제는 상식과 법치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주장입니다. 이제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도 아니고 지금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인치,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, 법을 자기 맛대로 운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기관으로 갖추어져 있는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. 최재형 감사원장,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이 나서서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우자,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.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서울행정법원의 신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또 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, 이렇게 보입니다. 고맙습니다.